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한때 광주의 주력 산업이었던 광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재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던 70대 노인이 수학여행을 떠나는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나주 SRF 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10달째 멈춰 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3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일을 했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그리 후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회가 넘는 공연과 100건에 달하는 축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지난 3년 동안 문화전당에서는 2,500차례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흥미롭고 창의적이고 그러면서 실험적인 그런 공연, 전시, 교육,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만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어린이문화원과 젊은이들에게 곽광받는 하늘마당 정원도 새로운 문화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학과 무용 등을 매개로 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전당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평가와 질책이 대표적입니다. 6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9억의 수입을 낸다는 것은요, 이 빵점짜리 경영입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을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광주라는 도시 안에 섬처럼 머물렀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발전소로서의 전당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고요.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문화전당은 앞으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전당장의 직급을 올려 적임자를 세워야 하는데 여기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비도안전 사옥이 경납 건물에서 대형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3호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됩니다. 한비도안전 민관합동조사단은 어제 열린 한비도안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8차 회의에서 원전 4호기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3호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호기 공극에서 발견된 그리스의 누출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조사기관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가 다음 달 초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교를 위한 출범하는 위원회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부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지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부터는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14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한낮에도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절기소설인 내일 서해안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 하늘에는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4.3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나주는 2도가량 보이는
보이는 가운데 매우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을 보이면서 오늘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7.6도, 해남은 1.7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해남은 13도, 강진은 14도가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는 아직까지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0도 초반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 부품 생산이 아닌 고부가 가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건데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산업 진흥법까지 제정돼 제2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표고속 광통신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올해 400억 매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인텔 등 해외 수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인력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인력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별화가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지역의 광산업이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에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광주 광산업은 2013년을 정점으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업체 수 등 외형적인 몸집이 급격하게 줄다가 2016년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광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산 저가 공세를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순 부품 생산에서 벗어나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에 광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는 광주의 지역 산업을 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종전에는 R&D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육성을 했지만 R&D 플러스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해외 마케팅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광산업이 법적 지원과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연내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 전남 4개 군 가운데 2개 군과 집중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무안군의회가 이전 반대 특위를 구성하는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예비 후보지 연내 선정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으로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주민 지원 사업으로 4,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CJ 대한통운택배노조가 노동조합 인정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CJ 대한통운택배노조는 노조 인정과 무임금 분류작업 개선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전원 참여할 예정이어서 광주 지역 대한통운 4개 물류터미널의 배송 업무가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던 관행이 내년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업 성적을 우선으로 한 선발 과정은 차별 행위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 황범량 활동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인권위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저희 단체에서 피진정한 19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지만 네. 이것이 어떤 고등학교 기숙사를 선발하는 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공교육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아니면 학습에 조금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적 순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단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네. 좀 더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학교 기숙사라고 하는 것도 좀 성적 기준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나 네. 가정 환경이 조금 학습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네. 좀 더 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생들은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기준을 변경한 학교들의 예시를 보면은 네. 성적도 물론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가지만 어떤 이 학생이 얼마나 학습에 열의가 있는가,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통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좀 특별한 가정 환경이 좀 학습에 집중하기에 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담임 교사들의 협의 끝에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인권위의 결정은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결정문을 받아보면은 일단 저희가 피진정한 19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은 권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까지도 어떤 권고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떤 전국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고등학교 기숙사의 어떤 기준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굉장히 비중이 높고 네. 또 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당연하게 성적순으로 가는 게 당연했는데 네. 이번 결정이 상당히 저는 놀랐어요. 예.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도 사실 예상했었던 결과는 아닌데 항상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게 네. 과연 될까 싶었는데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잖아요. 예,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고 앞으로 좀 정말로 조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계속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70대 할머니가 전세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매일 등굣길에 나섰던 분이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버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76살 A씨가 관광버스에 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한창인 오전 8시 30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수학여행 간 학생들을 이곳에서 태운 버스기사는 교통지도를 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못 봐온 거예요. 서행을 한 거예요. 근데 부딪혔죠, 진짜. 약간 살짝 부딪혔는데 상황을 못 느낀 거예요. 그게 좀 더 가시 없죠. A씨는 평소에 인도 안쪽에서 교통지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에 주차돼 있는 수학여행 버스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자 1차로 근처까지 나왔고 버스 아래에 있던 A씨를 미쳐보지 못한 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출발시킨 겁니다. 할머니가 공유에서 하셔야 되는데 요 밑으로 내려와갖고 애들 보호한다고 내려오셨나봐. 근데 버스가 가다가 옆에 있으니까 못 보고 아마 깔렸나 봐요. 숨진 A씨는 자치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로 일해왔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55살 이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외 주식시장에서 허위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엄 회장을 비롯한 필립에셋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엄 회장 등은 허가가 없는 투자 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필립에셋은 물론 지난해 출범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 사진을 올려 상습적으로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원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9월 28일 인터넷 산삼 관련 사이트에 능이버섯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글을 올린 뒤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현금 1,400여만 원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체 연료, 즉 SRF로 가동하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1년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주민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찬반양 측이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만나긴 만났지만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남궁우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장. 지역 난방공사 관계자가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여기저기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갈등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고형 폐기물 연료, 즉 SRF를 사용해도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걱정을 없애기 위해 투명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진짜 환경적으로 무해한지 검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 시민들은 환경평가 기준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440여 톤의 SRF를 태우면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할 것이고 이미 지난 시범 가동 때도 일부 주민들의 몸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고 반발합니다. 게다가 나주 지역도 아닌 광주 등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SRF로 발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나주 쓰레기 몇 %입니까? 97%가 광주 전남 쓰레기입니다. 근접 원칙, 발생지 처리 원칙이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나주시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나주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론화를 진행하게 되면 발전소와는 상관없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소송과 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이 멈춰있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이러는 동안 광주시에서 발생하는 800톤가량의 쓰레기는 모두 매립하고 있어 2068년으로 계획된 매립장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도시공사와 호반 측은 그동안 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패틴과 버나디나를 대신할 새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투수 제이콥 터너와는 연봉 100만 달러, 외야수인 제레미 헤즐 베이커와는 연봉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두루 경험한 선수로 터너는 156km의 직구가 강점이고 헤즐 베이커는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중장거리형 타자라고 기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장흥에 안 의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장군은 이 사당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과연 안 의사와 장흥과의 인연 어떤 게 있는지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영정이 걸려있는 사당 해동사입니다. 장흥의 죽산 안씨 문 중에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1955년에 지었습니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안중근 의사의 사당입니다. 편액 해동 명호는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써 내려준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군에서 헌관으로 군수님께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창원군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해동사 일대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해 체험교육관과 메모리얼 파크, 안중근 애국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이 세워지고 기념공원이 들어선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남진 자흥 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흔쾌히 내놓았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이 장흥 해동사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여성 고용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여성 고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광주가 52.8%, 전남 54.9%로 전국 광역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실업률도 광주 3.5%, 전남 2.9%를 기록해 전국 시도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여성 고용의 질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절반가량이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오승희 의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9%인 99명이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별 내용으로는 학습 지도나 시험과 관련한 차별이 가장 많았고 개선 요구로는 인격을 존중해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열차 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수험생 포함 최대 3인까지 편도 12매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관광벨트 열차와 바다 열차는 매수 제한 없이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출발 하루 전에 광주 송정역과 목포역, 광주역, 나주역과 장성역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선정한 11월 추천 관광지로 해남 대흥사가 선정됐습니다.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천년 고찰로 표충사와 천불전 등 각종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은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머무는 곳 대흥사에서 다도해의 풍광을 만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소원을 말해봐 광주가 다음 달 2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됩니다. 관객들은 정전협정일로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의 일수를 뜻하는 2만 3천여 개의 퍼즐 조각으로 큰 한반도기를 완성하는데요. 기획자인 손원영 작가는 작은 퍼즐이 모여 큰 그림을 그리듯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분단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국의 문화기획자와 예술인들이 모이는 교류회장 2018 문화활동가 대회가 24일과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갈수록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문화활동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문화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